2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다양한 발명을 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에디슨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본명은 토마스 앨바 에디슨이고 1931년에 돌아가셨는데 84세까지 살았대요. 예, 그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오랫동안 장수를 했죠. 그리고 에디슨은 살아생전에도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또 죽어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흔치 않은 그 성공한 사람인데, 뭐 에디슨의 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에 보면은 발명가, 기술자, 사업가, 그런데 특이하게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에디슨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예, 없으셨을 것 같은데 에디슨이 영화도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든 정도가 아니고요. 예, 자, 최초의 동영상 영화를 찍는 카메라인 키네토그래프를 1891년에 발명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가 1878년에 최초의 달리는 말 촬영에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전에 1892년에 줄 머레이라는 사람이 크로노 사진총을 발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크로노 사진총보다 1년 먼저 이 에디슨은 키네토그래프라는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를 발명을 한 거죠. 자, 보시면은 바로 이런 카메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고요. 여기 이분은 조수인 딕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요게 카메라를 이렇게 손으로 감으면서 필름,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은 탄창처럼 필름이 이렇게 필름 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손으로 돌돌돌 돌리면서 필름이 계속 이렇게 감기는 거죠. 그러면서 영상을 연속 사진을 찍는 거죠. 이런 카메라 기계를 이제 최초로 발명을 했고요. 키네토그래프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키네토. 예, 이게 이제 움직이는 이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사진 이런 뜻이 되겠죠. 키네토그래프, 움직이는 그림. 예, 요거를 최초로 이제 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의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공로는 이런 카메라를 발명한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카메라로 촬영을 했으면 그 다음에 관건이 뭐예요? 선생님들 요 앞전 시간에 제가 동영상의 발명에서 좀 또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진 빠르게 연속 사진을 찍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그 장치가 또 필요하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찍어서 움직이는 그 영상을 찍었다고 치세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또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 또 동영상을 보는 장치도 개발했어요. 자, 키네토그래프라는 자,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를 개발했어요. 키네토그래프는 카메라고 키네토스코프는 영상을 보는 장치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극장의 스크린 같은 거죠. 뭐 프로젝터라든가 이런 볼 수 있는 장치가 키네토스코프예요. 요것도 에디슨이 발명을 했어요. 1894년. 그러니까 카메라를 발명한 거는 1891년, 또 3년 있다가 이거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재생 장치도 발명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통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필름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돌돌돌돌 뭐 국수 말리듯이 이렇게
벌려 있죠. 그리고 기계를 돌리면 이렇게 필름이 하나씩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투사가 돼가지고 요게 구멍으로 들여다보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사진이 있는데요. 이 키네토스코프를 보는 장면이에요. 요 구멍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영상이 막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제 촬영한 필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때는 이렇게 돈을 받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키네토스코프를 상영하는 상영관인데요. 옛날에 우리 전자오락실 비슷해요. 돈을 넣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멍을 통해서. 근데 이 각각 기계마다 똑같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영상들, 짤막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한 편 보고 또 옆에 가서 또 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자, 이 키네토스코프라는 그 기계는 오늘날 우리가 그 극장이나 텔레비전 보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약간 이 한계점이 있었어요. 뭐냐, 키네토스코프의 한계는 핍쇼 방식이라는 게 한계예요. 핍쇼는 뭐냐, 제가 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핍쇼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약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어, 돈을 내고 가서 뭐 여자들이 옷을 벗고 막 춤추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훔쳐보는, 구멍을 통해서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못 보는데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훔쳐보듯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는, 이런 약간 퇴폐적인 그런 쇼를 핍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요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키네토스코프는. 아까 그 기계에서 보셨지만 어떤 영상을 그냥 구멍을 통해서 혼자만 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핍쇼라는 게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그 유래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에디슨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데요. 혹시 이 고디바라는 초콜릿 혹시 아시는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굉장히 비싼 브랜드의 고급 초콜릿, 고디바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고디바라는 거는 역사적인 그 인물인데요. 11세기, 그러니까 1100년, 1000년도쯤 무렵이죠. 그 1000년도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고려 시대쯤 되겠죠. 그때 영국의 그 코번트리라는 지방에 영주가 있었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리어 프릭이라는 그 영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름이 고디바였어요. 영어로는 고다이바라고 부르는 고디바라는 되게 예쁜 어린 아내가 있었어요. 그 영주는 근데 되게 이제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악독해가지고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곳에 백성들한테 무자비하게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근데 이 고디바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 요청을 한 거죠. 세금을 그렇게 너무 많이 걷어들이면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깎아달라. 그랬더니 이 영주가 당신이 내 약속을 들어주면 깎아주겠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옷을 홀랑 벗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전체 한번 쫙 다 돌고 오면은 내가 그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요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깎아주는 거를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 고디바라는 여자가 굉장히 그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옷을 다 벗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 바퀴 돌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고마운 우리 그 영주님의 부인 고디바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그날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말자. 커튼을 닫히고 보지 말자. 이렇게 다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몰래 이제 그걸 호기심에서 보다가 훔쳐보다가 눈이 멀었대요. 그 사람 이름이 피핑 톰이라는 사람이래요. 이름이 피핑 톰이래요. 피핑 톰. 그래서 그런 전설이죠. 피핑 톰이 이렇게 고디바를 약속을 어기고 훔쳐보다가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피핑이라는 말에서 이 핍쇼가 유래가 됐대요. 지금 이제 이런 고디바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고다이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사람들을 이제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고다이버즘이라는 그 용어로, 정치 용어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래가 고디바에서 나온 거고요. 피핑톰은 이렇게 훔쳐보는 거. 몰래 훔쳐보는 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약간 이거를 이제 뭐 관음증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음증 몰래 훔쳐보기. 예, 요런 그 사람들의 약간 그 심리가 뭐 약간씩은 다 있다 그러는데 이제 요게 조금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지금도 피핑톰이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래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게 핍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 핍쇼, 피핑톰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것, 약간 금기시 되는 것으로 금지된 욕망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디슨이 만든 키네토스코프는 이런 핍쇼 방식의 그 상용 도구였기 때문에 약간의 인식에 좋은 인식을 못 준 거죠.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사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미에르 형제. 자, 요 사람들이에요. 루미에르 형제. 이게 이쪽이 이제 형이고 동생이에요. 루미에르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카메라를 발명을 해요. 1894년에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키네토그래프보다 3년 정도 후에 이 카메라를 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를 발명한 게 1894년인데 이제 그 해에 시네마토그래프를 발명해요. 근데 에디슨보다 조금 더 늦게 이쪽에서 발명을 한 거예요. 조금 더 늦었는데 이제 지금 보통 이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영화의 아버지는 리미에르 형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형 이름이 오기스트 마리 루이 리콜라 리미에르.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오기스트 마리 루이 니콜라 리미에르.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뭐 장수하는 뭐 아들이 장수하게 하려고 코미디 프로에서 그런 거 있었죠. 아들 이름을 역대로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뭐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이름 한번 부르려면은 뭐 한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에 이제 뭐 아들이 죽게 됐다 이런 코미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김수환, 뭐 거북이와 두루미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그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동생 루이 장 리미에르. 이 왼쪽에 있는 오기스트 형이 더 늦게 죽었대요. 형인데 91세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에디슨도 장수했지만 이 리미에르 형제는 더 장수했어요. 그
시대적인 걸 생각하면 91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대단한데, 자, 이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장치가 바로 시네마토그래프예요. 자, 이 장치는 좀 특이해요. 자, 왼쪽에 여기 있는 게 카메라예요. 카메라.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아니, 예, 촬영이에요. 예, 이 카메라인데 여기도 보면은 위에 필름을 돌돌돌 말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렌즈가 달려 있죠. 그래서 손으로 돌돌돌 돌리면서 이 필름을 감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특이하게 뒤에 이제 이런 또 장치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요거는 상용 장치예요. 그러니까 어, 일체형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 뒤에는 상용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통 있는 데다가 밝은 불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렌즈로 빛이 투사가 되겠죠. 이 투사된 빛이 이 카메라의 필름을 거쳐서 이 렌즈를 통해서 앞으로 쭉 나와서 스크린에다가 쫙 하면은 요 필름 내용이 스크린에 펼쳐지게 하는 이런 그 상용 장치. 그러니까 이 영상 촬영과 상영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 류미에르 형제가 이 장치를 시네마토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처음 발명이 된 거는 1894년이에요. 그래서 1895년에 그 이듬해 역사적인 사건이 드디어 벌어져요. 요거는 선생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895년 12월 28일 거의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이 다가올 때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카페라는 곳에서 뭐를 했냐? 이 리미에르 형제가 자기네가 그 전년도에 발명한 그 장치를 이용해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그거를 돈을 받고 최초로 상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상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게 이제 포스터라고 그래요. 리미에르 형제가 이렇게 영화 상영을 한다. 이런 그 포스터였었고요. 그 르 그랑 카페에서 드디어 최초의 영화인 기차의 도착이라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요게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상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그 뉴스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보다 말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진짜 기차가 들어오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무서워서 뛰쳐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영상 제가 보여드리지만 흑백 영상에다가 그냥 무성 영화예요. 소리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무성 영화, 사운드가 없는 영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무성 영화는 옆에서 그냥 악기로 피아노라든가 이런 거 연주하면서 즉흥 음악을 연주하면서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 기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무서워서 막 자리를 피하고 뛰쳐나갔다 이런 그 신문 기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공감이 안 되죠. 선생님들은 영상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현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생생한 영상이라도 그걸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혼돈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1895년에 사람들은 이런 거를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생생한 기차가 들어오는 이런 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막 움직이는 사진이 그 정지되어 있는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으로 처음 본 거예요. 자, 요거는 그 당시에 이제 리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던 그 장치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해서 상영하는 그
우리나라 박물관에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 쭉 앉아서 기차가 들어오는 걸 봤겠죠. 그리고 이때 돈을 내고 유료 관객으로 입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 신문 그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상이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굉장히 신기하고 그 당시에는 없었던 놀라운 기술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2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상상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영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한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의 뭐 달리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사람들은 봤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상이 놀라웠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리미에르 형제가 상영했던 기차의 도착 영상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네, 요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이 최초의 영화예요. 최초의 영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다양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또 발전하는데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최초의 영화에 대한 논쟁이에요. 자, 선생님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아시죠? 자, 1894년도에 시네마토그래프. 자, 시네마토그래프라는 말이 시네마가 앞에 붙잖아요. 시네마. 자, 시네마. 우리가 오늘날 영화 그러면은 뭐라고 부르죠? 영화 그러면 무비라는, 영어로 무비라고도 하고 또 시네마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무슨 극장을 우리가 흔히 이제 시네마, 무슨 시네마, 롯데 시네마 이런 말도 있고, 뭐 시네마 천국 이런 옛날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가리키는 말 중에 시네마라는 말이 있죠. 이것만 봐도 이제 이 리미에르 형제의 이 시네마토그래프가 영화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네마라는 뜻도 움직이는 이라는 뜻이래요. 움직이는 그림 이런 뜻인 거죠. 시네마토그래프, 움직이는 그림. 줄여서 동영상이 되겠죠. 그런데 최초의 영화에 대한 논쟁이 이제 붙을 수밖에 없겠죠. 최초로 이걸 촬영한 게 리미에르 형제는 189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아까 수업에서 들으셨지만 더 먼저 발명한 에디슨 91년도 1891년도에 에디슨이 먼저 키네토그래프라는 거를 발명했다고 그랬죠. 카메라를 발명을 했고, 또 1894년도에는 키네토스코프라는 거를 이 리메르 형제보다 먼저 발명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최초의 영화는 에디슨이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설이 리미에르 형제의 이 시네마토그래프, 이게 최초의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리미에르 형제를 영화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1895년 12월 28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아까 최초의 그 기차에 도착을 상영한 날인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영화의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일을 아는 예술 매체가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왜 에디슨이 배척당하고 이쪽이 예, 영화의 이제 뿌리라고 인정을 받느냐? 자, 그건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자, 영화라는 거, 이거는 혼자서 몰래 그렇게 훔쳐보는 그런 매체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극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게 영화잖아요. 물론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있어서 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그 에디슨이 만든 키네토스코프처럼 그런 구멍을 통해서 몰래 혼자만 보는 그런 게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개념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행위 이렇게 같이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매체다. 그렇기 때문에 키네토스코프가 인정을 못 받고 리메르 형제가 바로 이제 최초의 영화의 뿌리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주차 LMS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예, 토요일에 학교에서 또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건강에 잘 지내세요.